어떤 거냐면 요거 퀴즈 문제예요. 퀴즈 문제. 첫 번째, 컴파일 타임, 런 타임이라는 게 나왔는데, 컴파일 타임이 뭐냐면 간단하게 말해서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중간 언어라고. 얘네는 그죠? 뭐 사람 말이 있고 기계어가 있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드니까 중간에 번역기를 준 중간 언어가 있는데, 이 해당 코드는 이 중간 언어에 해당이 된다. 기억나시죠? 이거 아마 램 제가 설명드릴 때 간단하게 해드렸던 것 같은데, 이 중간 언어가 기계어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왜냐면 CPU는 얘밖에 모르니까. CPU는 기계어니까. 그죠? 기계어는 0과 1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언어를 CPU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리고 실행하는 주체가 이제 CPU가 하는 일이 얘를 전달 받아야서 하는 거잖아요. 이 중간 언어를 기계어로 바꾸고 나야 얘가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컴파일이에요. 그 번역 시간을 컴파일 타임이라고 하는 거죠. 컴파일이 진행되는 시간. 런타임을 뭐냐면은, 런타임은 좀 개념이 다른 게, 우리가 작업 관리자 이렇게 열어보면은 프로세스라고 나오잖아요. 이거 저번에 보여드렸잖아요. 프로세스가 뭐예요? 프로세스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프로세스라고 하죠. 그렇죠? 지금 보시면은 메모리 사용량 뭐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프롬이 하는 거는 지금 메모리가 뭐 847MB 이만큼 쓰고 있는 거죠. 뭐 기타 다른 녀석들도 사용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 안에는 뭐 변수나 이런 뭐 배열이나 이런 정보들이 다 저장이 되고 있는 거죠. 메모리 램에서 직접 쓰고 있는 만큼인 거잖아요. 얘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런 거, 이런 이제 그림 그려주는 녀석이 어디 갔냐? 이거 따로 메모리에 안 잡히나? 그럴 리가. 줌, 줌, 책 서비스, 시스템 어널리스. 이거 좀 더 자세히 봐야 되는데 그러기엔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지금 이 화면 녹화해 주는 것만 해도 이만큼이나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상대적으로 작은 녀석들도 있죠. 메모장 이런 거. 크롬은 805MB를 현재 쓰고 있는데, 지금 이 35%나 쓰고 있잖아요. 지금 뭐 안 했는데, 게임 같은 것도 안 켰는데, 고사양 이런 게임 같은 거 뭐 돌리는 거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꽤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 뭐 별로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지금 2.2MB나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던 간에 기본적으로 이제 쓰는 메모리는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 예상보다 많이 먹어요, 얘네는. 그래서 켜놓으면 켜놓을수록 조금 더 많이 먹겠죠, 얘네는. 왜냐면 돌려야 되는데 필요한 메모리들이 다 있으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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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변동하고 있는 것도 보이시나요, 혹시? 이거 숫자가 계속 변하고 있어요. 이게 자기네들끼리 필요 없는 부분은 살짝 감춰놨다가 이거 좀 더 써야 되겠다 하면은 살짝 또 꺼내서 쓰고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계속 자리바꿈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시면은 계속 바뀌고 있어요. 실행 중인 프로그램들이 이 메모리 공간을 나눠서 쓰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런타임이랑 연관을 지어보자면 프로세스가 작동 중인 시간,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시간을 말하는 거죠. 얘는 실행 중을 의미하는 거고요. 컴파일 타임은 뭐냐면 제가 이 코딩을 하는 과정 자체는 컴파일 타임이라고 안 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제가 여기다가 타이핑을 막 했어요. 타이핑을 뭐 한 50줄 했어요. 이 시간 자체는 컴파일 타임에 들어가지 않아요. 제가 얘를 실행 버튼을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이 50줄 자체가 기계어로 바뀌는 시간이 있겠죠. 이 시간을 컴파일 타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코드, 그러니까 뭐랄까, 중간 언어들이 실행되는 exe 파일로 변환되는 과정, 이 과정을 컴파일 타임이라고 하는 거고, 그 전 과정을 컴파일 타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얘는 그 해당 프로그램이 실행 중일 때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 다음 거, 얘랑 차이. 얘랑 차이. 이만큼이랑 차이. 얘는 몇 바이트 쓰는 거예요? 인트 20개니까 포인터 빼고 인트 20개니까 4, 20, 80바이트 쓰는 거네요. 얘는요? 4 곱하기 5니까 20바이트 쓰는 거네요. 대신에 이 5는 우리가 입력하는 숫자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뭘 입력할지 몰라도 얘는 받아들인다고요. 인트 20개 인트 5개 저장할 수 있는 거는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여기다가 입력을 5라고 했다고 해서 얘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좀 더 낫겠다. 이거 그냥 한번 쭉 읽어보세요. 지금 영상 잠깐 멈출게요. 사실 이렇게 만들면 좋은 점은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길게 안 쓰고 뭐 std lib 같은 거 안 써도 지가 알아서 할당을 받고 반납까지 하는 거죠. 선언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선언만 하면은 얘는 알아서 메모리가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대신에 런타임이 아닌 컴파일 타임에 미리 결정이 돼야 된다 라는 건 뭐예요? 간단하게 실행하기 전에 크기가 정해져야 된다는 거죠. 얘는 실행 전에 이제 이 녀석의 운명이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그리고 이렇게 써버리면은 얘는 무조건 인트 20개밖에 저장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유연함이 없는 거고요. 이해되시죠? 크기는 사용자가 아닌 개발자, 그러니까 만드는 과정에서 이미 정해져 있어 버려야 되는 거니까 개발자가 정해야 되는 거고요. 그에 반해서 이 동적 할당을 이용하면 메모리 크기를 컴파일 타임이 아닌 런타임에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실행 전이 아닌 실행 중에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입력받으면 입력받은 만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메모리 크기를 개발자가 아닌 사용자의 의도에 맞게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5라는 녀석이 다른 값이 들어가기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메모리의 수명을 개발자가 직접 컨트롤할 수 있다는 무슨 말이냐면은 프리를 여기다가, 그러니까 뭐랄까, 이 앞에다가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그리고 이 중간에 뭐 이런 코드가 뭐 세 줄 있어요. 이렇게 프리를 갖다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간단한 예지만 프리 어레이라고 해서 여기다 할 거냐, 여기다 할 거냐, 여기다 할 거냐, 그러면은 수명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수명이 좀 더 짧아지는 거고,
이렇게 하면 좀 더 늘어나는 거고, 좀 더 늘어나는 거고, 좀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만큼의 코드가 만약에 존재한다면 이 코드가 다 실행되고 나야 이 메모리 해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완록 하자마자 바로 프리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나중에 하겠다면 이제 얘가 얼만큼 살아있느냐를 개발자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써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원하는 시간에 콕 집어서 얘를 해제할 수 있다. 메모리 해제하는 방법은 여기. 그래서 단점은 뭐겠어요? 단점, 얘 하나 쓰는 거 귀찮다. 바꿔 말하면 요 LIB가 있어야 이런 메모리 얼로케이션이라는 동작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메모리를 수동으로 할당해야 된다. 이거 한 줄 쓰기 귀찮잖아요. 대신에 어디 갔냐? 메모리 크기를 내 맘대로 할 수 있지만 수동이다. 수동 변속이다. 그리고 메모리를 수동으로 반환까지 해야 돼요. 메모리 수동으로 반환까지. 여기서 이걸 안 해버리면은 얘가 먹고 있는 메모리 크기는 계속 잡혀 있는 거기 때문에 어디선가 새고 있는 거예요. 메모리 누수가 발생한다는 거.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이 프로그램이 엄청 커요. 돌렸어요. 문제 없이 시행됐습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제가 메모리의 크기를 내 프로그램이 들어가는데 필요한 메모리 크기가 이만큼이에요. 좀 더 크게 이만큼이에요. 이 하얀 화면이 제 메모리의 총량이고요. 내 프로그램이 돌아가는데 필요한 메모리의 총량이 이 까만 박스예요.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는 메모리가 이만큼 잡혀 있겠죠. 껐어요. 프로그램이 끝나면은 메모리 해제를 해줌으로써 이게 다 날아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없다? 그러면 실행 한 번, 실행 두 번, 실행 세 번, 실행 네 번, 다섯 번째 실행하면은 원래 있던 걸 밀어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느려져요. 총량을 사용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막 엄청 커다란 문제가 없겠지만, 메모리 내가 갖고 있는 총량이 이만큼인데 내가 이 메모리 해제를 안 해준다? 그럼 얘가 어떻게든 비집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실행하려면은. 그래서 원래 있던 거를 치우는데 시간이 더 걸릴 거고, 그만큼 더 버벅거릴 거고요. 내가 여기서 한 번 더 한다? 또 덮어쓰기 해야 되는 건데 이미 공간이 차 있으므로 들어가는데 시간이 더 걸릴 거고요. 그죠? 메모리 누수가 누구가 아니라 누수예요. 누수. 그리고 이거는 다 아시죠? 이건 이미 저번 시간에 설명을 미리 드렸던 거고, 이 배열의 크기는 실행 전에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운영체제가 얘를 보고서 견적을 내릴 수가 있으니까. 사이즈의 값은 얘는 실행해봐야 아는 거니까 이런 거 했었죠. 그죠? 동적 할당, 정적 할당이 뭔지 한 줄로 표현하면 이래요. 메모리를 힙이라고 했잖아요. 메모리 공간이 스택이었고요. 저 위쪽에 보면 힙이 있어요. 이렇게 월록한 녀석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만든 녀석들은 여기 생겨요. 여기 포인터 변수야 여기 생기겠지만, 그래도 가능한 건 포인터니까, 가리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멀록을 통해서 메모리의 크기를 자유롭게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정적 할당은 우리 아는 거 그냥 하면 돼요. 스택에서 할당 받고 자동으로 반납해주고 뭐 이런 거. 대신에 실행 전에 컴파일 타임에 미리 결정된 정적 할당의 장점이죠. 편한 거죠. 단점이 이렇게 있겠지만 그래도 편한 거잖아요. 얘는 그냥 알아서 해주면 알아서 해주니까 이런 거.
요런 요런 거 한 줄 쓰면은 그냥 지가 알아서 하니까 뭐 할당부터 반납까지 자기가 다 알아서 하는 거죠. 대신에 얘는 할당부터 반납까지 전부 다 수동이에요, 수동. 그리고 얘는 언제 끝날지를 못 정하는 거죠. 수명 조절이 불가하는 거죠. 얘가 수명 조절이 가능한 이유는 프리를 언제 할지 내가 정해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얘가 좀 더 유연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월록 하나당 프리 하나는 꼭 있어야 된다는 거. 요 말은 그냥 카드값 생각하시면 돼요. 카드가 편하긴 한데, 신용카드가 편하긴 한데 잘못 쓰면은 그죠, 위험이 좀 있는 거잖아요. 얘도 막 남발하면은 메모리 누수가 어디선가는 생기고 있을 거예요. 프로그램을 돌릴 때마다 내 컴퓨터가 느려지게 하는 주범이에요. 실제로도. 실제로 이제 시어너 10불불도 비슷한 개념이 있어요. 10불불도 비슷한 개념이 있는데 시어너만 사용해서 이 뭐랄까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 애초에 시어너를 사용하는 이유가 되게 경량화에 이제 좀 뭐랄까 요새 컴퓨터에서는 잘 안 일어나지만 그래도 이제 막 뭐 하드웨어적으로 좋지 않은 환경에서 내가 프로그램을 돌려야 된다. 메모리를 빡빡하게 짜서 뭔가를 구현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 메모리 누수가 발생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모자른 메모리를 갖다가 이 멀록 하나 때문에 나중에는 안 돌아가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 회사에서도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메모리 올로케이션 하고 프리를 안 해가지고 발생하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멀록을 썼다면 이 녀석에 해당하는 프리는 어디 있는가를 마지막에 실행하기 전에 마지막에 한 번쯤은 체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뭐 프로그램의 양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상관없긴 한데, 네, 그래도 일단 얘는 여기까지